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복소수 함수의 선적분 정의하고 그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이야기하고 그건 그냥 거칠게 말하면 매끄러운 경로 위에서 연속함수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뭔가 상식적으로 잘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충분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경로를 t라는 실수의 함수로 표현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했어요. 그래서 경로만 t의 함수로 잘 표시할 수 있으면 이제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적분을 여러분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t의 함수로 잘 나타내기 어려운 경로,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저 점을 어떤 모양으로 있는 의미의 경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좀 복잡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t의 함수로 경로를 잘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18장 내내 집중적으로 할 텐데, 그 전에 그 연습 한 번 더 해보고 가죠. 이렇게 생긴 함수를 초반부터 좀 약간 버벅거리네요. 예.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런 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건데, 이게 대략 느낌이 C1, C2를 잇는 경로가 요점 때문에 그 요점을 지나면서 매끄럽게 표현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C1과 C2는 각각 매끄럽고, 그리고 그 둘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적분은 C1 따라 적분한 거와 C2 따라 적분한 거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C1는 이게 0에서 1 플러스 i까지 이동하는 거니까 이걸 내가 t 플러스 it라고 하면 t를 0에서부터 1까지 변화시키면 C1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C2는 1 플러스 i에서 1 플러스 2i까지 또 직선으로 연결한 거니까 선분이니까 실수 부분은 1로 고정이 되고 허수 부분만 1에서 2로 변하는 거니까 1 플러스 it로 놓고 t를 1에서 2까지 변화시키면 되겠죠. 다 됐어요. 이제 C1 따라 접근한 거는 이거 대신에 여기서 xy 대신에 t하고 t 넣는 거죠. 그럼 이거고, 그리고 z의 미분 한번 써놓고 시작할까요? 얘는 뭐 이 t에 대한 미분은 그냥 도트로 나타냈죠. 그래서 z의 미분은 c1에서 t 플러스 i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 플러스 i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f를 c1을 따라 미분한 거고 0에서 1까지 그러면 되죠. 미분이 아니고 적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c2를 따라 적분한 건 x는 1로 고정하고 y가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1 플러스 it의 제곱이 되는 거고 z의 미분은 1 플러스 it의 미분은 i죠. 이렇게 돼요. 요 계산은 그냥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t의 함수로 경로를 나타낼 수 있으면 모든 적분은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도구 하나 언급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도구를 ML 부동식이라고도 하고 바운딩 이론 정리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실수함수 하나 적분해서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 거 뭐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은 뭐 당연히 이런 직사각형의 면적보다 작아요. 이 직사각형의 이걸 내가 m이라고 하면 m이 f의 절대값보다 지금 이게
내가 편의상 그냥 f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그렸는데 f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m-a인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물론 이게 면적을 내가 지금 그렸지만 만약에 f값이 음수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써야 될지는 잘 알 수 있을 테고 어쨌든 이 빨간 직사각형의 면적이 이 적분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바로 이 이야기의 복수함수 버전이에요. 그래서 적분한 거의 절대값은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죠. 이게 절대값이 m보다 작으면 이 빨간 거의 면적이 m b-a인 거죠. 이제 m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적분의 절대값은 경로 위에서 함수의 절대값의 상한을 m이라고 하면 m 곱하기 경로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그냥 쓰다 말았는데 이걸 쓰면 여기서 이 함수에서 이 실수함수에서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하는 거. 이 경우는 지금 절대값이 내가 양수를 그렸으니까 필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이 붙여야 될 테고 이게 m 곱하기 b-a보다 작거나 같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복소수 함수 버전인 거죠. b-a는 경로의 길이에요. 복수함수에서는 말 그대로 경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경로의 길이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증명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거에 극한이 적분인 거죠. 극한 취하기 전에 절대값 주어서 먼저 봅시다. 얘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건 절대값 씌우고 나서 더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죠. 그 다음에 이거 f 곱하기 델타 zm의 절대값은 f의 절대값 곱하기 델타 zm의 절대값이에요. 그리고 경로 위에서 우린 지금 모든 임의의 z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경로 위에 있는 점들을 보는 거죠. 경로 위에서 f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f psi m도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왜냐하면 psi m 경로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m으로 바꾸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고 m은 이제 인덱스랑 관련 없으니까 바깥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극한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냐 하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거의 극한은 뭡니까? 경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를테면 색깔을 바꿀까요? 이런 것들이죠. 중간에 경로 위에서 몇 개의 점을 찍고 차이의 절대값을 구한 거니까. 이 빨간 거의 극한은 파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L이 돼요.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그래서 이런 부동식이 성립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당연한 부동식의 복소수 함수 버전이 됩니다. 이거를 ML 부동식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별 이름을 되게 뭐랄까 약간 무성하게 붙였다고 할까요? M 곱하기 L에서 ML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ML 부등식은 이 18장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19장에서도 뭔가 적분과 관련한 등식을 유도할 때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대략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얘가 어떤 K임을 보이시오 라고 하면 이거의 절대값이 0임을 보이시오 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0이다 라고 하면 어떤 임의의 입실론보다 그걸 작게 할 수 있으면 그건 0이에요.
뭐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를 할 때 A-B의 절대값을 임의에서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 A, B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와닿습니까? 당연한가요? 당연한데 증명을 못하겠으면 당연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임의 엡실론, 여기서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있죠. A 빼기 B의 절대값이 임의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 A는 B랑 같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예컨대 이런 문제를 풀어서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얘는 적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의 절대값이 등장하고, 적분의 절대값의 상한을 우리가 안다면 이 적분의 절대값의 상한, 얘도 그냥 적분 빼기 뭐니까 적분인 거죠. 뭔가의 상한이 근데 ml인데 그게 내가 준 임의 입실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얘는 k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이런 목적으로 이 ml 부등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거는 느낌이 팍팍 오나요? 느낌이 팍팍 오나요? 한번 해보세요. 느낌은 오는데 저거를 막상 보이려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걸 어떻게 왜 보일 필요가 굳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건 해보세요. 어떻든 이런 맥락으로 ML 부등식을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경로 T를 T의 함수, 경로 Z를 C를 T의 함수로 잘 나타낼 수 없을 때에 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죠.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코시 그루사 정리입니다. 이거는 코시의 정리, 코시 정리라고도, 이거 여기 또 오타가 또 있네. 코시인데, 그죠? 이거는 그냥 그루사 이름 빼고 코시의 정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부르든 일단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도메인이 있어요. 도메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함수의 정의요? 아니겠죠? 오픈 커넥티드 셋. 오픈 커넥티드 셋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안에 그 텀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오픈 커넥티드 셋인 거죠. 근데 그냥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 안에 섬 같은 게 없는 도메인을 흔히 많이 생각하는데, 참고로 이 두 개는 이름이 달라요. 얘를 뒤에 나올 텐데 이제 simply connected domain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여기 이제 섬이라고 얘기 되나 구멍이라고 얘기 되나, 이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multiply connected domain. 이 경우는 doubly connected doma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생각하는 건 simply connected domain이에요. simple connected domain인데 이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에요. 이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면 이 안에 어떤 경로를 따라 적분을 해도 그 경로가 닫혀 있고, 그리고 심플하다는 건 심플하지 않은 닫힌 경로는 이렇게 한 점이 두 번 이상 만나는 거라고 했죠. 잠깐 다시 기억을 살려볼까요? 여기 simple closed curve, simple closed contour, 뭐 curve contour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그 한 점이 두 번 만나는 거, 뭐 세 번 이상 만나는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심플하지 않는 클로스 커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첫 코시 그루사 정리의 첫 버전은 심플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해요. 도메인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simply connected domain. 이렇게 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도메인 안에서 어떤 닫힌 경로를 생각해요. 그런데 꼬임이 없어요. simple closed path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노란 도메인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면 적분은 0이다. 0이다. 닫힌 경우에 따라 적분하면 답분이 다 항상 0인가?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그렇지 않은 예 봤죠. z분의 1을 이런 원을 따라 적분한 거. 오늘 이야기하고 나면 이런 녹색 커브를 따라 적분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0이 아니라 2파이라는 값이 나왔죠. 닫힌 경로 따라 적분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그 0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경로에 따라 닫힌 경로가 뭐 시작점 끝점이 같다 하더라도 그런 경로가 한두 개가 아닙니까? 경로랑 적분 결과가 무관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멍이 없는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경로를 잡아도 그 경로가 닫혀 있고 꼬이지 않으면 적분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 안에서 여기서 내가 빨간 것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려놓고 보니까 되게 괜히 했네. 네. 미안합니다. 그냥 이게 뭐가 이렇게 시간이 아깝다고 그리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에서 심플 클로즈 따라 적분하면 클로즈 경로를 따라 적분하면 0이다라는 얘기 하고 나면 심플하지 않은 경로를 따라 적분해도 0이다라는 얘기는 또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C라고 했을 때 이 C를 여기서부터 간다고 해볼까요? 이 녹색을 내가 C2라고 하고 파란 거를 C1이라고 하면 C는 C1과 C2를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C1하고 C2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꼬임이 없어요. 그런데 C를 따라 적분한 게 닫혀 있으니까 닫힌 경로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합시다. 분명하게 하려고. 뒤 슬라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얘 0이고 얘 0이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닫힌 경로가 꼬임이 없으면 0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꼬임이 있어도 닫히기만 하면 0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증명하고 나면 바로 요 심플은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미리 그냥 여기다가 괄호를 한번 칩시다. 예. 증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좀 다르게 써볼게요. FG가 중요한 해석성이네. 해석적이에요. 어떤 경로 on and within 여긴 simple 등장합니다. 도메인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simple closed curve 똑같은 용어 쓰자. 패스라고 합시다.
어떤 C라는 simple closed path에서 그 또 안에서 이 함수가 해석적이면 C를 따라 적분한 건 0이다. 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출발점은 이겁니다. 섬이 없는, 구멍이 없는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에 해석적인 함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simple closed path를 따라 적분하면 0이다. 라는 거 증명할 거예요. 이 이야기 하고 나면 먼저 그 이야기 하고 나면 심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친절하게 어떤 도메인을 주고 이 도메인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다라는 얘기 해주고 도메인 안에서 경로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도메인을 언급하지 않아요. 굳이 언급할 필요 없죠. 난 그냥 어떤 함수를 내가 원하는 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도메인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경로를 줬는데 내가 경로 위와 경로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인지를 봤어요. 그러면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이야기를 요 코시 구루사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칭 경로 이거를 내가 시발롭게 C라고 합시다. 경로 C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simple closed 패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위와 이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에요. 그러면 해석적인 영역을 한번 해석적임을 알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 볼게요. 당연히 내부에서 해석적이더라고 했으니까 다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경로 위에서도 해석적이라고 했습니다. 경로 위에 한 점 봅시다. 한 점. 이 점. 근데 해석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점에 어떤 근방이 있어서 근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 주변에서 미분 가능한 점을 칠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에서 이걸 생각하면 결국은 어떤 영역을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어떤 Simply Connect Domain D를 찾아서 D 안에 C가 담겨 있게 하고 D에선 함수가 해석적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 조건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Simply Connect Domain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고 그 안에서 닫힌 경로가 있으면 접근하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문장이 애널리틱이 아니라 디퍼런셔블이면 어떤 경로 C 위와 안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해석적이나 미분 가능하면 이렇다라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 위 이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어떤 연필로 근방을 만들어서 근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주어진 경로 C가 사라졌네. 주어진 경로 C를 포함하는 도메인 D를 찾아서 그 D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 애널리틱이 디퍼런셔블로 바뀌면. 하지만 이게 애널리틱이면 경계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계 이 C 내부는 뭐 당연하고 C 위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면 이런 식으로 이 C를 내부에 포함하는 도메인 D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메인 D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적용해서 이거는 여기로 옮기는 게 낫겠네. 지금
그래서 이게 코시-크루사 정리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어떤 자료를 보면 코시-크루사 정리를 바로 이렇게 쓴 것도 있을 거예요. 경로 C가 닫혀 있고 심플하고 그 위에서 그리고 그 내부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면 그 경로 따라 적분한 게 0이다. 어차피 적분 문제 푸는 거니까 D라는 도메인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것에서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적분 문제가 주어지면 이 적분 경로는 어떤 도메인 안에 들어있고 그 경로 도메인은 에서 함수는 해석적이야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경로 위에서 해석적인지만 보면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경로 위에서 해석적인지를 봐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지만 보면 안 되겠죠. 예. 자,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하네. 이런 스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텀이 없는 열린 연결 집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경로를 따라 접근하면 0이야.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도메인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경로만 주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다. 또 이 도메인이 주어졌을 때는 이 경로가 꼬여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도메인 주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꼬인 경로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는 도메인 주고 그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고 꼬인 경로 줬을 때 얘기고, 이거는 도메인 안 주고 그냥 경로 꼬이지 않은 경로 줬을 때고.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꼬인 경로 하나를 줬어요. 이걸 따라서 적분하면 그 0인지 확인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앞으로 또 많은 또 다른 정리들이 나올 텐데 지금 알고 있는 정리가 이 코시-크루사 정리뿐이라면 코시-크루사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이 도메인을 포함하는, 아니 잘못 얘기했지, 이 경로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찾아서 경로를 담고 있는 도메인을 찾아서 그 도메인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적분 결과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걸 이제 증명을 해보죠. 일단 우리는 실수함수의 적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실수함수 적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용해서 이 문제도 다룰 거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우리 이 적분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이야기하면서 이런 관계를 사용을 했죠. 이거는 그 복소수함수의 선적분을 독립변수가 두 개인 실수함수의 선적분과 관련 짓는 식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게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형태는, 요 모양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 하면 그린 정리라는 거 얘기할 때 봤을지도 몰라요. 그린 정리. 이거는 라인 인테그랄을 에리어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예요. C라는 이차원 평면에서 C라는 심플 커넥티드, 심플 클로스 패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를 따라서 얘를 적분한 것은 이 에어리어에서 이 C를 둘러싸인 이거를 이제 R이라고 부를 텐데, 이 R에서 더블 인테그랄 한 것과 같다는 게 그린 정리예요. 그리고 이게 왜 성립하는지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실수함수 적분에 관한 거니까. 물론 거의 모든 정리에는 그것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주어지죠.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이건 뭐 이제 심플 클로즈 패스 앞에 얘기했고, R 얘기했고, 요 등장하는 모든 것, P, Q,
Q의 X에 대한 편미분, Px에 대한 Y에 대한 편미분 이 모든 게 다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 라인 인테그랄을 요 에어리어 인테그랄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린 정리를 여기과 여기 각각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근데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 P가 U고 Q가 마이너스 V인 거네. 이 부분 보면 그쵸? 그러면 Q의 X에 대한 편미분은 마이너스 V의 Y, X에 대한 편미분에 마이너스 사인 붙인 거고 그 다음에 P의 X에 대한 편미분은 P의 Y에 대한 편미분은 U의 Y에 대한 편미분인 거죠. 그래서 이 dq, dx, dp, dy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린 정리가 성립한다면, 그린 정리가 성립하려면 U하고 V는 당연히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니까. 그런데 UV의 편미분이 연속인지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물론 코시리만 방정식이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 편미분들의 연속성까지 얘기했었죠. 근데 그거는 충분 조건일 때 그런 거고 여기서는 지금 그냥 해석적이다라는 얘기만 한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필요 조건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UV의 편미분이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코시는 그냥 F의 미분이 연속이다라고 가정했어요. F의 미분이 연속이면 UV의 편미분들도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F의 미분은 UV의 편미분들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시가 가정했듯이 F의 미분이 연속이면 이 그린 정리 성립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고 그런데 코시리만 방정식 해석적이면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 한 건 0이 돼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린 정리 적용하면 P가 V고 Q가 U인 경우네. 그러니까 Q의 X에 대한 편미분은 U의 X에 대한 편미분이고 P의 Y에 대한 편미분은 V의 Y에 대한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또 코시리만 방정식 성립하니까 얘가 0이 돼요. 적분 대상이 0이 되니까 결과는 0인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0 해가지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 정리를 바로 적용해서 그냥 적분값이 0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린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등장하는 함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F의 미분이 연속이다 라고 가정한 거죠. 이게 코시의 정리고 그런데 이제 그루사라는 사람은 F의 미분이 연속이다 라는 조건 없이 같은 정리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코시-그루사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코시-그루사 정리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코시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든 진실은 F의 미분이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실제로 함수가 해석적이면 F의 미분이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코시가 가정했던 이 이야기도 사실은 가정할 필요 없이 성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근데 사실 여러분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F 한 번 미분할 수 있다고 해서 서너 번 미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해석적이다라는 것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가리니까 지웁시다.
돈 기억납니까? F가 해석적이면 F 몇 번 미분해도 해석적이다. 미분 가능성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 해석성이 그만큼 강력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가 해석적이면 F 한 번 미분한 n이 1인 경우 생각해보면 F가 해석적이면 F 한 번 미분한 것도 해석적이고 F 한 번 미분한 게 해석적이면 연속인 거죠. 그렇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거니까. F 한 번 미분한 게 해석적이다라는 얘기는 F 두 번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F 두 번 미분할 수 있으면 F 한 번 미분한 거 연속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코시의 그 코시처럼 이걸 실제로 가정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성립하니까 이 가정 빼고 그냥 이렇게 아무 가정 없이 이야기를 하면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쿠르사처럼 그 복잡하게 그 F의 미분의 연속성을 이용하지 않고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거 보일 텐데 이거 어떻게 보일 거냐면 나중에 이거를 코시 쿠르사 정리를 이용해서 보일 거예요. 화살표 방향들 보이나요? 코시 쿠르사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 보일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F의 미분이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F의 미분이 연속이니까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이걸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좀 돌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순환 논증이에요. 이거를 증명하는데 이게 필요했어요. 얘는 이거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증명하는데 얘가 필요했어요. 순환 논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크루사의 증명을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크루사처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F의 미분의 연속성 없이 증명을 해야 이 연결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사가 짱인 거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지는 않지만 이 논리의 흐름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순환 논증의 오류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개념적으로 너무 명확해서 아무도 하지 않으실 수 같지만 아주 복잡한 논증의 세상. 하나의 논증이 책 200쪽짜리 책 한 권으로 구성되는 거. 이럴 때는 막 4페이지에 나와 있던 이야기랑 90페이지에 나와 있던 얘기랑 180페이지에 나와 있던 얘기랑 물고 물리는 거를 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런 논리를 펴는 당사자도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어떻든 이제 이게 코시 쿠르사 정리입니다.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 가장 거칠게 이야기하면 해석함수를 닫힌 경로에 따라 적분하면 0이다. 라는 얘기고. 해석함수를 닫힌 경로에 따라 적분하면 0이다. 라는 얘기는 그 경로를 포함하는 어떤 도메인이 있어서 그 도메인에서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이 있어서 구멍이 없는 도메인이 있어서 그 도메인 내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Z분의 1 볼까요? Z분의 1. Z분의 1. 자, 내가 이제 이 Z분의 1을 Z분의 1을 원을 따라서 적분하게 하는데 이 Z분의 1은 당연히 요점 빼곤 다 해석적이죠. 요점 빼곤 다 해석적이야. 그러니까 경로 위에서는 해석적이에요. 그리고 경로를 포함하는 어떤 도메인, 심플리 커넥트, 그냥 도메인, 심플리 커넥트 어떤 도메인에서 함수가 해석적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원점만 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경로 C를 포함한 어떤 심플리 도메인을 만들어도 그 안에 원점은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시 구사 정리에 따라서 0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로 위에서 해석적이어서 이렇게 이 경로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도메인에 이렇게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야.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이어야 돼. 구멍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Z분의 1은 그 함수는 경로 위에서 해석적이지만 경로 내부에서 해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경로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만들어서 그 도메인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코시의 적분 정리를 적용해서 0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뒤에 우리가 뒤에 저 슬라이드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요 이야기를 보면 이 경로를 따라서 z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또 0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게 m이 -1일 때 빼고는 다 0이다 라는 거 그냥 언급만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코시의 적분 정리는 당연히 그러하듯 충분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면 0이야. 그런데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0일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z분의 1이나 z제곱분의 1이나 모두 코시의 적분 정리가 성립하기 전 조건을 만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z분의 1 적분하면 0이 그 충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그 z분의 1을 적분하면 0이 아니게 나오지만 z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0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충분 조건이니까. 요 얘기는 꼬인 경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거 다시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아까 했던 얘기죠. z제곱분의 1은 이 적분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진 않지만 값은 0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이게 해석성이라는 충분 조건이 해석적이면 어떠하다라는 거니까 해석성이 충분 조건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z의 켤레복소수 같은 거 z의 켤레복소수를 또 원 위에서 적분을 하면 z의 켤레복소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t고 원을 여기서 뭐 이제 뻔하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it라고 하면 t가 0에서 2파이까지 변하면서 원 한 바퀴 돌고 이거 z의 켤레복소수는 이렇게 되고 이거의 t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z의 켤레복소수에 대한 적분은 마치 z분의 1의 적분처럼 공개할 것도 z분의 1이나 z의 켤레복소수나 요 위에선 똑같죠. 2파이 i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미리 z의 켤레복소수가 해석함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함수를 다칭용어 따라 적분했더니 0이 아닌 게 나오더라 라면 이거는 이 함수가 어딘가에서 해석적이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해석적이면 다칭용어 따라 적분할 때 0이고 그거의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하지만 대우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해석함수 다칭용어 따라 적분하면 0 이것처럼 따라서 다칭용 따라 적분했을 때 0이 아닌 게 나왔다면 해석함수 아니다 이런 얘기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경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꼬인 경로에 관한 이야기는 꼬이지 않은 경로들에 관한 이야기의 조합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꼬이지 않은 경로만 이야기해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꼬인 경로가 나오면 꼬이지 않은 경로들에 연결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이 경로 위에서 함수가 해석적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바라는 거는 경로 내부에 해석적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적분 결과는 볼 것도 없이 0. 그런데 마치 이 안에서 0이 해석적이지 않은 점이 0이라는 해석적이지 않은 점이 있는 것처럼
C 안에서 불행하게도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 두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커넥티드 도메인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커넥티드 도메인이 섬이 없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은 이거는 지금 안에 섬이 두 개 있는 거지. 어쨌든 이 도메인이 심플리 커넥트 도메인은 아니니까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이거를 두 개의 경로 C1과 C2를 C와 같은 방향으로 정해요. 그리고 C1 외부와 C2 외부와 그리고 주어진 C 내부에서 함수를 해석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제 이거를 이번에는 복사를 잘 해볼게요. 밑에 있는 이야기예요. 받아 적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경로를 빨간 선으로 할게요. 빨간 선을 이렇게 C를 따라 움직이는데 여기서 원래의 궤적대로 가지 않고 일로 꺾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꺾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요 위에 이거는 C1을 따라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파란 거는 또 이렇게 들어가고 시작점으로 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색깔 검은색을 쓰겠습니다. 다시 겹치는데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떨어서 그릴게요. 빨간 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여기서는 파란색이 됐네. 되게 헷갈리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돈 건 어떻게 돈 건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돈 건 조금 전에 한 거는 내가 요거를 C의 A라고 할게요. 뒤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이게 보면 C를 따라 돌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C를 따라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오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적분 값이 이거 적분한 거 더하기 적분 사라진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일부러 왔다 가는 경로를 따라 적분한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거는 이거 다 사라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요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한 거를 내가 뭐라고 부를까요? C 프라임이라고 부를까? P 프라임
미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경로를 미분할 경로도 미분할 수 있나? 그냥 C'이라고 합시다. 내가 지금 C'을 따라 적분을 했는데 C'은 당연히 닫힌 경로예요. 처음 그 자리로 왔으니까. C'. 자, 이게 밑에 기호로 다 있는데 내가 일부러 기호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 건데 C'을 따라 적분하는 거는 요건 다 상쇄돼서 없어지고 원래 C를 따라 적분한 거와 요건데 이것 따라 적분한 거와 요것 따라 적분한 거는 뭡니까? C1과 반대 방향으로 닫힌 경로 따라 적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하면 마이너스 C1 따라 적분한 거 더하기 마이너스 C2 따라 적분한 거 C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원래 거 C 따라 적분한 거. C'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출발점과 끝점은 같은데 바로 이렇게 C처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에는 당연히 C가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상쇄되는 것만 빼고 얘기하면 요 경로와 요 경로인데 이거는 C1, C2랑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경로인 거죠. 그래서 요 C' 그런 경로 C'을 따라 적분한 거는 C를 따라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C1 따라 적분한 거, 마이너스 C 따라 적분한 거 되는 거죠.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C2는 C1, C2랑 같은 경로인데 방향이 다른. 우리 그럴 방향이 다른 경로를 C와 방향이 다른 경로를 마이너스 C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그리고 그 C'만 다시 그리면 C'만 다시 그리면 C'은 이거와 이런 거. 이게 C'. 그리고 이 C'을 따라 접근한 결과는 이거고 이 C'은 그런데 또 둘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둘로 나눈 거 색깔 할까요? 여기서 다시 이게 전체가 C'이에요. 결국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데 내가 그냥 지저분해서 다시 그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따로 주목해 볼까요? 요거. 이 C'의 앞부분, C'은 닫힌 경로 두 개를 붙여놓은 거라 볼 수 있죠. 그런데 닫힌 경로 두 개를 붙여놨는데 앞에 것만 보면 그 경로 위와 경로 내부에서 해석적이죠. 왜냐하면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은 경로 밖에 있으니까. 또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로 위와 경로 내부에서 함수는 해석적이에요. 아닌 점은 빨간 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C'을 구성하는 앞에 부분을 따라 접근한 것도 0이고 뒷부분을 따라 접근한 것도 0이고 그러니까 C'을 따라 접근한 건 0인데 C'을 따라 접근한 거는 C를 따라 접근한 것에다가 마이너스 C1과 마이너스 C2를 접근한 거 따라 접근한 게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C를 따라 접근한 거는
요거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C2 따라 접근한 건 C1 따라 접근한 거, C2 따라 접근한 거 부호 바꾸는 거죠. 부호 바꾼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어떤 닫힌 경로 안에서 두 개의 점을 제외하고만 해석적이면 두 개의 점을 둘러싼 경로를 만들어서 두 개의 경로를 원래 경로 안에 담고 두 개의 경로 밖에서 예컨대 여기 C1, C2처럼 해석적이게 만들면 C1 따라 접근한 거와 C2 따라 접근한 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접근 하나가 어려워서 지금 풀려고 하는데 접근 두 개로 바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C1은 주어진 경로인데 C2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C는 주어진 경로인데 C1과 C2는 내가 멋대로 정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돼? 이 그림처럼만 만들면 돼. 이 그림처럼만 만든다는 것은 C1, C2 외부와 C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 원으로 만들자고. 원으로 만들면 뭐가 좋아요? T의 함수로 계산하기 좋잖아. 그러면 우리 그 T의 함수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적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적분 하나가 두 개로 바뀌지만 어려운 문제 하나가 쉬운 문제 두 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코시의 적분 정리라고 하는데 이걸 코시의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의 코시의 적분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원래 코시의 적분 정리에서 적분 정리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섬이 없는 구멍이 없는 도메인에서 해석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만약에 섬이 있으면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구멍이 있으면 이건 이 구멍이 n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주어진 경로 V와 n개를 둘러싼 경로를 n개를 만들고 그 n개의 경로를 모두 C 안에 담고 그리고 그 n개의 경로 외부와 주어진 C 내부에서 함수를 해석적이게 만들면 각각의 C1부터 CN까지 n개의 경로를 따라 적분한 거에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건 n이 2일 때에 관한 이야기. 내가 이제 오른쪽에 지저분하게 그린 그림을 여기 다시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보는 게 더 머리 아플 것 같은 내가 새로 그렸는데 거기서 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Z분의 1을 적분을 하는데 C가 반지름이 1인 원 위였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C가 예를 들어서 0을 포함하는 임의의 심플 클로스드 커브다 라고 하면 0을 포함하는 임의의 심플 클로스드 커브다 라고 하면 그 경로 위와 경로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면 적분값은 0인데 우리는 경로 안에 이 점에서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경로를 포함하는 예쁜 원을 하나 그리면 그리고 예쁜 원을 그리는데 반지름을 잘 조정을 해서 반지름이 로네요. 반지름을 잘 조정을 해서 이 예쁜 원 C 예쁜 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 그렇죠? 이 원 C가 C1이 C 안에 담겨 있게 할 수 있겠죠. 주어진 경로가 아주 원점에 가까우면 로를 아주 원점에 가까운 경로를 누가 주면 로를 굉장히 작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가능해요. 그래서 반지름이 로인 원 외부와 주어진 경로 C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C를 따라 접근한 건 C1을 따라 접근한 거랑 같아요. 우리가 n이 2일 때에 관한 그림 그리고 일반적으로 n개의 구멍이 있을 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예제는 그냥 구멍이 하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로인 걸 잘 잡으면 이런 로는 항상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C1을 로 exponential it t는 0에서 2파이 놓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ZT라고 해야 돼. 그럼 이건 뭐 로가 1일 때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2파이 i가 나온다. 비슷한 예 또 들어볼게요. 이건 뭐 비슷한 예라기보다는 같은 예죠. Z형을 포함하는 임의의 경로, 임의의 닫힌 경로가 있으면 그걸 따라 적분하면 2파이 i다. 라는 건 조금 전에 Z분의 1 적분했을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Z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함수를 이런 반지름이 3인 원을 따라 적분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바꿔도 돼요. i와 마이너스 i를 포함하는 임의의 경로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i와 마이너스 i를 포함하는 임의의 경로, 그런 경로 중에 하나가 이것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 문제인가요? 지금 이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은 i하고 마이너스 i예요. i하고 마이너스 i를 포함하는 경로를 주고 이 함수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또 반지름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이런 원을 하나 만들고 이걸 C1이라고 하고 이걸 C2라고 하고 C1은 로 1이라고 합시다. exponential i 더하기 로 exponential it, t는 0에서 2파이. C2는 마이너스 i 더하기 로 2 exponential it. 그래가지고 이 함수를 C1 따라 접근한 거와 C 따라 접근한 거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런 커브를 따라 접근하면 2파이 i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들의 조합인 거죠. 부분분수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가 요거를 z-i분의 a, z 플러스 i분의 b를 놓고 이제 뭐라고 개수 비교를 해서 a, b를 찾았더니 a는 2i분의 1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i분의 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한꺼번에 접근하는 대신 이거 접근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는 우리가 답이 이렇다는 거 이미 해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따로 보는 게 편해요. C를 따라서 Z-A라고 쓰자. EI 쓰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C는 주어진 C인데 Z-I분의 A 해서 이 함수는 당연히 여기서만 그 해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C2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C1 따라 접근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2파이 i 곱하기 a인 거죠. F는 이 점과 이 점에서 해석적이지 않지만 F를 구성하는 얘는 이 점에서 해석적이지 않으니까 C만 따라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C를 따라서 Z 플러스 I분의 B를 적분한 건, 물론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I분의 1인 거죠. 이제 이 함수는 이 C 안에서 마이너스 I에서만 해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C2를 따라서만 적분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또 2파이 이런 형태 2파이에다가 B가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답은 2파이 B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씁시다. 그런데 A가 2i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2i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B가 0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만약에 그 함수가 이렇게 그 유리 함수처럼 나오면 부분수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함수의 적분 경로가 중심을 포함하는 임의의 경로일 때 지나면 곤란하겠지. 지나면 적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항상 2파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를 통째로 이거에 대해서 C1 이렇게 놓고 C2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해도 물론 되긴 되겠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예. 자, 이상이 이제 코시의 적분 정리인데 크루사 얘기 그냥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귀찮아서 뺀 거예요. 매번 코시 크루사 정리하면 좀 기니까 코시의 적분 정리하면 여러분은 코시 크루사 정리를 떠올리면 되고, 코시 크루사 정리의 출발점은 이거고 이것이 다양하게 변주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했고 급기야는 안에 섬이 있는 경우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코시의 적분 정리하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코시 크루사 정리 for multiple connected domain. 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핵심은 뭐죠? 해석성이에요. 해석성 아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해석성이 되게 강한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강하면 많은 얘기 할 수 있죠. 조건이 강하면. 핵심은 해석성이에요. 그리고 코시크루사 정리는 닫힌 경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적분 문제 쓸 때 우리가 닫힌 경로만 주는 건 아니겠죠. 닫히지 않은 경로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략 그 절대로 일찍 끝낼 수는 없으니까 대략 의미를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라고? 해석성인 거죠. 그러면 이 경로를 포함하는 우리 아까 이 멀티플 커넥 섬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경로를 포함하는 어떤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의 함수가 해석적이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도 그랬던 거지. 이 경로를 포함하는 어떤 영역을 찾아서 해석적이게 만들었는데 그 영역이 이 경우에는 섬이 있는 이 더블리 커넥트 도메인이었던 거죠. 멀티플리 커넥트 도메인이었던 거지. 닫힌 경로가 아닌 경우에도 이 경로가 주어지면 이 경로를 포함하는 어떤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의 함수가 해석적이면 뭔가 가능해져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이 안에서 또 다른 경로를 찾아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시작점 끝점이 같은. 어떻게 또 다른 경로를 찾았냐면 이 노란 영역 안에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주어진 경로 C와 빨간 경로 C1은 두 개를 엮으면 C1의 방향을 바꿔서 엮으면 닫힌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C와 마이너스 C1을 따라 적분한 건 0이 되는 거예요. C와 마이너스 C1을 따라 적분한 거는
C를 따라 적분한 거. 자, C와 마이너스 C1 이은 건 닫힌 경로니까 이렇게 썼고, C를 따라 적분한 거 더하기 마이너스 C1을 따라 적분한 건데, 마이너스 C1을 따라 적분한 건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C를 따라 적분하나 C1을 따라 적분하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래서 닫힌 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경로 독립성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죠. 마치겠습니다. 출석 체크 안 된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